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소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부터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게 된 조민규 멘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온이 많이 상승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날씨, 그다음에 우리 마음 또한 싱숭생숭해지는 걸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축 늘어지지 마시고 대박 플러스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서울이죠.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으로 많은 문의 바라겠고요. 기법 관련한 궁금 사항이라든가 혹은 저에게 기업 탐방 해주세요라는 어떤 궁금한 종목군들이 있으시면 많이 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 좀 억눌려 있었던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1960포인트 이상권까지 좀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했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 국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1960포인트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큰 힘을 보태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크림반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첫 번째 커드러플 위칭데이가 또 있었었죠. 그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부담, 그 다음에 전반적인 대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었는데 지난주 후반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해외 증시가 어느 정도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나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의 또 중심에 나서면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신호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8,500계약 정도 순매수를 진입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시장을 눌러놨었던 매도 수급을 회복시켜 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이나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좀 하락을 할 때 선물 쪽에서 이제 매수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8,500계약 이상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강한 시장에 대한 베팅보다는 기존의 어떤 하락에 대한 해지를 걸었었던 부분들을 좀 환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많은 규모는 아니겠지만 거래소 쪽에서는 8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신호들이 대형주 쪽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화면은요, 업종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3월달 들어서 업종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맨 위에 보이시는 화면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3월 3일 날 주가의 흐름하고 지금 현재 3월 26일 날 주가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까지 회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초 같은 경우에는 월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중 내내 어떤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었지만 오히려 월 마감 쪽에 가까워지면서 지수가 1960포인트까지 대부분 이제 회복을 해놓고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초보다는 약 3%가량 아직 주가가 좀 회복이 덜 된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월초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아직 1% 정도는 회복을 못한 흐름인데,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약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주도 업종, 그다음에 주도주들이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지금 중심에 서고 있느냐를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혹은 접전 대비가 한 10% 이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월초 대비해서도 약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전반적인 철강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제철에다가 현대하이스코,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화학이라던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낙폭과대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들은 진행이 됐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모멘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이 두 종목만 가지고서도 지수를 한 20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 현대차 역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이게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샘플러스 게시판에다가 이제 무료로 투자 전략글에다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3월 14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코스피 지수의 주간 예상 변동 밴드는 1931포인트부터 196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거의 1965포인트에 근접하는 흐름을 채웠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쪽에 있어서의 그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 1970선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이번 주 내에 있어서의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 있어서의 그 예상 지수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화면에 보이시는 1950포인트라는 부분은 내일 지수가 출발을 할 때 195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시초가가 형성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지수가 196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큰 이변이 없는 한 195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종가 지수는요, 1958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지만 금요일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목요일이 사실상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변곡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요일 종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1958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 다음 주 초반의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1958포인트를 하향해가지고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폭이라는 게 나올 텐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저항이 약 2포인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의 그 변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서 약 5포인트 정도를 플러스 하게 되면 대략 1969포인트와 7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제 매물 저항, 지수에 있어서의 저항 밴드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 구간들을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출발 이후에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최대 마이너스 9포인트, 오늘 종가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196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위로는 대략 플러스 5포인트니까 1966 정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195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는 변동폭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저항, 당일의 어떤 저항과 지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1969포인트,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1977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목요일 날 종가상의 1958포인트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구간을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인 지지 구간 1950포인트니까 50포인트 정도까지 단기적인 좀 쉬는 눌림목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를 가담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과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인포피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공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 2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나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있다라는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큰 변동이 나타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13,000원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다중바닥 형태의 어떤 지지 구간을 좀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원격 의료 진료라던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 그다음에 내일이라던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 13,000원대를 한번 회복하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어떤 급격한 급등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싼 주가가 형성이 되었고 좀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여유롭게 다가서는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와 함께하는 발로 뛰는 주식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이번에 탐방을 다녀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예, 유니테스트는 제가 한 5번 정도 탐방을 갔다 온 것 같아요. 2011년도 하반기서부터 2012년도 그다음에 작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회사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회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사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관찰을 많이 했었던 회사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건 이제 유니테스트 사옥에 대한 전경입니다. 그래서 짧게 유니테스트가 어떻게 생긴 회사인지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니테스트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검사를 하는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게 어떤 현재까지 유니테스트가 진행해 왔었던 주력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촬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회사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짧게나마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유니테스트가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LED 가로등, 그다음에 LED 인버터, 그다음에 태양광 인버터 이런 부분들을 또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LED 가로등이라던가 인버터에 대한 컨버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수준까지도 달성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ED 등 그다음에 LED와 관련된 조명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는 이런 거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신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데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SK 하이닉스하고 SSD 테스터에 대한 신규 장비 공급
수주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SSD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SSD에 대한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이제 하드디스크, 이렇게 원판형으로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여러분 컴퓨터 내에, 저장을 하는 이 디스크, 자기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저장을 하는 기존의 어떤 모델인데, 옆에 보시는 게 이제 말씀드렸던 SSD, 신형 이제 저장 장치거든요. 화면에 보이시는 까맣게 보이는 어떤 반도체가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던가, 도시바,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들을 모아서 이 자기의 저장을 했던 부분들을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SSD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드디스크는 원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속도라던가 혹은 어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드디스크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포악이 일어서 오히려 이제 PC보다는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SSD 시장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SS 시장과 이제 하드디스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노란 화면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하드디스크 시장이고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표가 SSD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하드디스크 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SSD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드디스크가 축소화되는 만큼 그 이상의 어떤 폭을 SSD가 어느 정도 대체하거나 보완해 나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 유니테스트가 SSD와 관련이 있느냐? 그 전부터 이제 SSD와 관련해가지고 검사 장비를 검사 장비를 개발을 지속을 했었고요.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와 이제 수주를 통해 가지고 실제 상품이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메모리 검사 외에 SSD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또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매출액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0년도, 2011년도 상당히 매출액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고석버닝 테스터라는 유니테스트에서 개발했던 테스터 장비가 대만에 있는 나냐 쪽에다가 나냐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 흐름들이 2012년도부터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다가 2012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013년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 수 없었던 200억대 이하의 상당히 좀 적은 매출액을 기록을 했었죠.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력 매출 거래선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실적도 많이 좋았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연초부터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상당히 좀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이닉스라던가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큰 폭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는 사실은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추정하는 유니테스트의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요, 2010년도와 2012년도 3개년도의 평균 매출을 산정을 했을 때 올해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이 급감하 보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7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011년도에 91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되는 기업인데, 2012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실적이 좀 둔화가 됐죠. 매출액이 급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이 예년 수준을 좀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3개년 정도의 평균 이익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인 한 15% 정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대략 한 20억 정도에서 순이익은 한 50억 정도 그 이상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반도체 업종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에는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공정 장비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후공정 장비라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흐름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뭐 지금 이제 원익 IPS라는 회사, 그다음에 등등등 그런 어떤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이 커질 때, 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파이가 커질 때 지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설비를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들보다는 후공정 장비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흐름인데요. 금융위기 이전의 어떤 주가 흐름일 때는 한 10,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50,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이런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레이저 마킹 이런 장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유럽 쪽에 있는 업체들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이 됐었고요. 새로운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매출 다각화, 그다음에 거래선에 대한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인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죠. 한미반도체 역시도 후공정 장비 쪽에서 이제 소잉 머신이라는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마킹을 하는 장비를 만든 회사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퍼를 절단하거나 자르거나 혹은 거의 완성품을 어느 정도 이제 절삭하는 그런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라던가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보다는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다,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러한 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높은 기술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만드는 어떤 테스트 장비와는 다르게, 검사 공정이 기본적으로 한 4가지 공정 정도가 되는데, 그 검사 공정을 두 가지 정도로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 공정을 하나로 축소할 수 있을 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업체한테 공정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 투자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응이라던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장비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S 테스터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납품이 이제 수주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SS 테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유니테스트 뉴스 검색을 한번 쭉 해보시면 세계 최초로 다양한 모듈 검사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쓰이던 PC서부터 최근에 나오는 PC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디스크와 그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어떤 그 선들이 약간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문 용어로는 뭐 SATA 방식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모듈을 장비에 대한 교체 없이도 충분히 다 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마이크론이라던가 샌디스크 쪽에서도 데모 테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외 쪽, 특히나 미주 시장 쪽에서도 새로운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SSD 테스터가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수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수주가 지연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아까 보셨던 LED 인버터라던가 태양광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쪽에서 수주를 하고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릴 때는 실적이 막 좋아지다가 수주가 급감하거나 수주가 없어지는 시점이 돼버렸을 경우에는 매출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들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메모리 테스터, 그다음에 SS 테스터가 신규로 이제 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매출에 대한 변동폭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력 반도체 모델은 DDR3입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DDR4로 교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 쪽에서도 DDR4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DDR4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반도체 모델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 쪽으로 상당히 큰 수혜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DR3 같은 경우에 이제 DDR2부터 이제 검사 장비를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새롭게 DDR4로 교체가 되면 새로운 신규 수요, 그 다음에 노후화되었던 장비들을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수요까지도 어느 정도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SSD 테스터를 첫 번째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 수주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존의 어떤 그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 외에 SSD 검사 장비를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키고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대형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뭐 마이크론, 예전에 이제 마이크론과 합병한 LP다, 뭐 나냐, 뭐 요 정도만 이제 만들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이 사실상 많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 매출처가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대형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를 사다가 회로 기판에 접합을 해서 새로운 SSD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겠고요. 특히나 중국 업체들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합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종합 검사 장비로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메모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SSD 테스터가 추가적인 그 사업으로 또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도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탐방을 갔을 때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 쪽과 관련한 어떤 그 미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봤었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소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자회사로 또 편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단순한 D램 메모리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SSD 검사, 그다음에 향후에는 종합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서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닛 테스트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약간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한 1,800원대에서 한 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의 주가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한 3,000원과 3,500원 정도 밴드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1,500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2,000원 밴드를 2,000원 밴드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작년에 매출이 한 1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미 3월 달까지 확정된 수주가 10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2,000원권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2,3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2,800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050원 정도 밴드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00원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대박 플러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걸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탐방을 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서부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포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죠? 애동 스틸. 예, 매수가 3,680원. 예, 예.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4%요. 24%요? 예. 예.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예. 매수하신 가격은요? 34,100원. 예. 21%. 예. 그다음에 일동제약 예. 13,500원에 예. 17%. 예. 그다음 SBS 컨텐츠 허브 예. 18,500원에 16%고 현금이 22%였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전체를 봐도 예. 그 자리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숫자를 보면은. 예. 그래서 이거를 현금 얘는 이제 오래된 것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아, 대우조선해양은 그럼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정도? 예, 그러면 다른 그러면은- 종목군들은 한 달이 안 되셨다는 얘기시네요? 예, 나머지 종목은 예. 다 한 달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은 보통 매매를 하실 때 예. 투자를 하신 어떤 그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서 보통 매수를 하시나요? 저는 보통 2개월 보거든요. 아, 이 2달 정도? 예. 길게는 안 봅니다. 예. 안 보는데 지금 현금 비중이 있어서 예. 이거를 어디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예. 좀 빨리 빠져나올란가. 아. 그다음에 목표가하고 손절가. 예. 그래서 멘토님하고 통화하려고 며칠 전부터 노력을 했어요. 아, 저를 찍어가지고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멘토분들하고도 뭐 그냥 전화로 연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아, 저를요? 수요일 아니면은 예. 제가 외부로 돌아다니니까. 아. 예, 그래가지고 예. 그냥 며칠 전부터 그냥 낮부터 전화해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예. 거를 좀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편이세요? 좀 기준은 뭐 특별히 뭐 나이 든 사람이 뭐 차트 분석 이런 하고 말이지. 예. 서울경제에서 예. 추천하는 예. 종목을 위주로 삼습니다. 제가. 아, 예. 예. 그러면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 기간은 오래 안 잡으시더만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제가 종목을 보니까 예, 종목군들의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경제 TV에 아마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거나 이런 흐름은 아닌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주가 흐름이 지루하다,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종목 교체를 좀 하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그것도 있고 지금 뭐 요사일 같을 때 현금 비중이 이렇게 22%나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듣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말이지. 아니면은 신규는 신규대로. 그래 풀로 채우고 싶어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 것 같고요. 예. 한 종목씩 좀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체크하셨다가 그 전략에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대동 스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좀 괜찮아진 모습인데 주가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어떤 모멘텀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한 4,800원 정도서부터 3,0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직전에 있었던 매물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보이시는 주가의 흐름처럼 횡보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소화를 좀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지만 사실상 주가의 탄력도가 아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의견은 일단은 보유를 좀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투자자분께서는 대략 한 2달 정도를 보시고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두 달 정도 사이클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중기보다는 좀 짧은 투자 정도 수준이에요. 시간 자체가.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좀 올라왔으면
수익을 좀 내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가도 될 텐데 주가가 이제 모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조급하신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추세는 단기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모습의 차트라고 한다면 누군가 지속적으로 주식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횡보를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수준 주가가 도달했을 경우에 강하게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업이 뭐 이렇게 뭐 불확실하거나 어떤 실적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하거나 이런 흐름들은 아니고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철강 업종이랑 이렇게 연관되는 종목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시장에서 이제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제철 그다음에 현대 하이스코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도 단기적인 좀 그 순환매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건 얼마 정도 되셨죠, 이게? 이거를 제가 한번 먼저 번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한 5% 소득을 봤어요. 보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요구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더라고요. 와서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사셨던 거 얼마 정도 되세요? 시간이? 24%. 아니. 시간이 얼마 정도쯤에 사셨어요? 이런 산 거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그럼 두 달 정도 더 갖고 계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 한 4,0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유하시고 나서 주가가 좀 등락이 제한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한 달 정도 사이클 내에서는 한 4,000원 정도까지도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상승이 한번 진행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손절가는 한 3,4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시고 비중 자체도 한 24%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뭐 부담 있는 비중은 아니니까 목표가 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대우조선해양이 궁금하다고 또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이 34,100원. 34,100원. 그래서 34,1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3만 원대를 한번 이탈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화학주에서도 이제 물론 차별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선주라던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를 좀 내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이 들어가는 있어서의 어떤 반등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33,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33,000원. 그리고 비중 자체를 한 절반 정도로 3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비중을 한번 좀 줄이세요. 줄이시는 전략을 대응을 하시고요. 아마도 제가 목소리나 어떤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느껴질 때는 남은 현금 한 22%를 대우조선해양 쪽에다가 좀 더 실었으면 하시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3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그런 감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일동제약 잠깐 볼게요.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제 녹십자로 뭐 피인수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죠. 아마 이제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아마 주식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셨던 가격하고 현재 주가하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3,500원 정도 매수하셨고, 비중도 한 17% 정도라고 한다면, 뭐 부담 없는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신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시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은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도 계속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재료 노출 이후에 재료가 약간 일동제약 측에서도 어느 정도 또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 작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M&A 그
그 회사를 팔고 사는 어떤 그런 이슈 말고도 실적적인 예.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손절가 이탈이 없으면 보유를 해 나가시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14,000원, 13,800원 정도가 매물 저항을 인식할 수 있는 가격권이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회복될 때까지 좀 보셨다가 예. 그 이상으로 가면 사실 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또 예.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목표가라는 건 이제 그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12,200원 정도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에 쌓여 있는 이제 그 매수 물량들이 손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 정도만 좀 지켜주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네, SBS 컨텐츠 허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주가 흐름도 양호하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8,500원이면 예, 예. 언제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이거는? 저는 지금 경제특위에서 예. 이 대박 플로에서에서 한번 봤는데. 예. 예.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신 거예요?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17,600원이 오면은 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만.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아니,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올 이렇게, 때. 조정을 받을 때? 올 거다. 조정받을 때 이제 18,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니죠. 이거를 18,500원에. 예. 매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주가가 하락을 할 때 18,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매매할 때 기본적인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좀 서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8,500원이라는 얘기는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눌려주고 이렇게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눌림목 구간이 아니라 눌림목 지지 구간대를 이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만약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다른 종목들처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고 예.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일단 17,2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자. 손절가를 한 17,2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 크게 이탈할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반등의 힘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직전 고점이었던 2만 원 정도까지는 큰 지지라인이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약간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예. 어떤 종목을 만약에 사신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있는 종목도 괜찮고 뭐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아까 유니테스트 내일 볼라 그러고요. 예. 볼라 그러고. 예. 지금 이게 제일 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게 SBS 컨텐츠예요. 예. 이게 오늘도 18,500원까지 올라가다가 예. 종가에서 톡 떨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응을 하기가 아주 나빠요. 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전장에는 반짝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이제 하락해 버리니까 잠깐 이렇게 나갔다 왔더니 이제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대응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는 사실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고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포트폴리오 상담 번 외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하락을 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믿을 수 있는 큰 회사니까 오히려 현금 비중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방금 뭐 없고 이렇게 뭐 설명 잘해 주시니까
예, 뭐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예. 또 연락 주시고요. 예. 멘토님 한번 통화하려면은요. 예. 내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예. 이분한테 좀 그걸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러니 이거 뭐, 개인 전화번호로 좀 알려 달라니까 안 알려주고. 개인적인 전화번호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예, 예. 예.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전화번호 있잖아요. 종목 상담하는 전화번호.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수요일 날, 요일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조민규 딱 찍어가지고,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저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자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 종목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계속, 서울경제TV, 대표 멘토들의 강의와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플러스 수요일 기업탐방 조민규였습니다.